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 연결을 해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네네. 잇따라 열렸는데요. 아무튼 네네. 핵심 내용은 대북 공조를 강화했다. 그리고 인도 네네. 태평양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뭐 대충 이런 네네.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시면 제가 응원을 하고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네, 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좀 불안한 게 요즘 국민들의 그래요. 이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사실 한미일 삼국의 이 공조를 확인한 것, 뭐 음, 이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는 면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음,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예, 이것은 아세안 회의에 가서 정상 연설을 통해서 밝히다 보니까 음, 어떤 정상회담이 있기도 전에 사실 우리 이 나라가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취해버린 격이라 음, 도대체 저희가 이런 한미일 공조를 해나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음. 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저 그 관심사는 중국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네네. 한미일 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대만 해협 문제까지 거론이 되어 있는데 네네. 대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그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의원님은? 이 미중 정상회담도 이제 이어서 열리지 예, 않았습니까? 예. 물론 프놈펜에서 열린 게 아니라 발리에서 열렸지만 음, 이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미중 간의 이 대만 문제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음,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대만 문제를 군사력을 통해서 이런 풀 생각은 아마도 예. 서로 위협은 하지만 음, 위협을 하고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음, 왜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대립을 했던 미소 냉전 시기에도 네. 미소 강대국은 서로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뭐 간접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국지전을 했을 수 있으나 네. 직접 부딪히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 결과가 낳는 굉장한 불안 때문에, 음,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냥 미국이 어떤 대만 캠페인, 또는 중국이 하는 것에 어떤 즉자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음, 양안 문제, 대만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군사적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 음,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미중 갈등이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자칫하면 한반도의 갈등으로 네. 이 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음,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이 이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미중 갈등의 와중에 음, 이를테면은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호기로 판단할 수가 있어서 네.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이 간접적인 영향 이런 음.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찬반을 떠나서요. 네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공조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어, 일테면, 저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네, 주한미군. 예, 예. 주한미군이
혹시 그 군사적으로 동원될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또 미치는 영향 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걱정해야 될 텐데 네. 예 그냥 미국의 저는 이 뭐 일종의 이제 캠페인이라고 보는데요. 뭐 군사적이든 비군사적이든 대만 캠페인은 너무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다닐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그 한미일 정상 그 회담 전에서 나왔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삼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라는 그 합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가지고 이게 그 미국의 MD 체계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 미국의 MD 체제와 별도의 네. 그 한국형 KMD를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 예. 부분에서는 뭐 아직 그 어떤 이 언급도 되지 않고 있어서 음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이를테면 MD 통합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아직은요. 아직은. 예, 예. 뭐 그 가능성을 혹시 이 군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다면 네.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일이 있기는 하고요. 예. 근데 사실 이 한미 간에야 지금까지 관련 정보를 실시간 교류해 온 것은 맞고요. 근데 이제 한일 간의 이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공유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 체제에서 한 단계 더 협력 수준을 높인 거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는 뭐 매번 요청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양국 간에 정보 제공 요청이 있고 또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 없이도 이제 실시간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그러면 일본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검토를 했던 그 시기에 벌어졌던 문제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일본의 어떤 대한 무역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것도 사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일본은 전략 네, 물자 맞아요. 예, 예. 관리에 한국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물자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네네. 이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보 문제였는데 지금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확답을 못 받았는가? 예,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지금 경제적 현안은 인플레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 네, 정상회담 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언급한 것을 이제 밝혔는데 네. 백악관을 보니까 오히려 기후 위기 대응 쪽에 방점을 찍어서 발표를 했던데요. 네, 네,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심사의 차이가 분명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IRA법은 그것 자체가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내용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러한 관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인플레에 대응하는 법으로 좀 변형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IRA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분명하게 확답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자위 이 차원에서 미국 방문도 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은 이게 IRA가 법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뭐 시행령 차원에서 어떻게 좀 조정해 보자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시행령은 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이게 법은 그렇잖아도 뭐 입법부에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행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 의회의 결정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 또 미국 의회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란 핵 문제 같은 경우도 행정부는 합의를 했지만 음, 입법부에서 의회가 법안을 개정하지 않아서 음. 이란 핵 합의가 이 무산된 그런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예. 지금 IRA 입법 문제도 음. 입법부를 설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비공개 일정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 하나. 네. 그다음에 또 김건희 네. 여사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또 뭐 이게 오드리 헵번 사진과 너무 유사하다고 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어떤 점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 이 정상 외교를 하기 위해서 뭐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세안 정상들과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간 거고 G20 정상들과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간 거지. 예. 캄보디아 방문이나 인도네시아 발리 방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대통령이 외교하시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런 정상 외교에 어울리는 행보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정상들의 배우자 간의 외교도 예. 중요한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런 외교는 안 하고 독자적으로 캄보디아 현지 방문을 주로 하시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거의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럼 왜 그 현지에 네. 언론을 전혀 대동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뭐 네. 비밀 행보를 하는가? 일정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결과를 사진으로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죠. 네. 이게 무슨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외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이 정보기관 언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이죠. 예, 뭐 무슨 비밀 외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일정을 제대로 공개하고 언론과 함께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지 좀 의아할 뿐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의 사고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전직 원내대표께 여쭤보는 건데요. 국정조사 네네. 특검 놓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풀 해법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뭐 대립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요? 이거 국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뭐 무슨 그 범죄에 나 어떤 뭐 테러가 일어났다. 예. 뭐 이러면 그냥 수사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158명의 우리 정말 생떼 같은 아이들의 목숨이 이 희생이 됐는데 그곳에 국가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뭐 서울시도 없었고 용산구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건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거죠?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먼저고 그다음에 국정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모든 관련자들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생겨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국정조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